이렇게 때가 굉장히 소매나 이런 데 많이 번들번들 기름기 같은 그런 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세탁을 하셔도 사실은 이런 검은색, 진한색은 세탁이 잘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좋지만은 조금 더 세탁을 잘 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좀 한 다음에 세탁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전처리를 하실 때에는 중성세제를 이런 소스병에다가 좀 담아서 쓰시면은 좋으시거든요. 중성세제 원액이에요. 효과를 좋게 하시려면은 얘를 조금 따뜻하게 중탕을 해가지고 얘를 온도를 좀 올려주면은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소매 부위 중성세제 원액을 뿌려주세요. 수세미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세요. 여기서 이걸 때를 뺀다는 느낌으로 세게 문지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중성세제가 잘 침투를 할 수 있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데다가 좀 원액을 좀 발라주시고 마사지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번득번득 하잖아요. 이런 건 다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처리 좀 해주시고요. 한 10분 정도 불려주셔도 되고 뭐 그냥 바로 세탁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중성세제 이용을 해서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고농축 세제이기 때문에 10ml만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성세제란 일반 이런 액체세제 범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액체세제 뒷면을 보시게 되면 성상이 중성에서 약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적게 사용하면 중성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사용하면 약알칼리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중성세제란 수용액 상태에서의 성상이 중성인 세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액체 세제와 동의어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섬유유연제를 쓰지 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패딩의 빵빵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섬유유연제를 좀 써주는 게 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섬유유연제 실리콘 오일 성분은 옷감의 표면 장력을 떨어뜨려서 패딩의 발수력과 통기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패딩에 울 샴푸 섬유유연제를 무조건 써라, 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왜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용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세탁소 사장님들이 사실은 섬유유연제를 쓰십니다. 걱정이 되시면은 쓰지 마세요. 표준 세탁, 헹굼은 3회, 탈수는 최강, 물 온도는 30도 정도로 오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세팅을 해가지고 1시간 6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고요. 목에 기름때 굉장히 많았었는데 잘 제거가 됐고요. 소매도 깨끗하게 세탁이 잘 됐고요. 전면적으로 잘 됐습니다. 어두운 색 경량 패딩은 중성세제만 이용을 하셔가지고 세탁을 하셔도 깨끗하게 세탁이 정말 잘 됩니다. 건조도 30분 이내 건조기로 건조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건조기가 없으시다고 하시더라도 자연 건조로 말리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은 금방 빵빵하게 돌아옵니다. 세탁에 들어가기 앞서서 털이 만약에 붙어있다면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런 털들을 간혹 가다가 이것도 물세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정에서 절대 털은 물세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털들은 물세탁을 하면은 딱딱하게 굳어요. 보통 세탁소에서는 짧게 드라이를 하는데 가정에서는 드라이를 하실 수 없으시니까 유연제에다가 물을 좀 탔고요. 물에다가 좀 에탄올 약국 가시면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을 조금 탔어요. 그래서 섬유유연제 는 정전기들을 좀 잡아줄 거고 부들부들하게 좀 만들어줄 거예요. 에탄올은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날아갈 수 있게 그리고 또 소독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일종의 이제 건식 세탁인 거죠. 건식 세탁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집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건식 세탁 용제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뿌려주세요. 뭐 많이 뿌려주실 일 없으세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날아갈 수 있도록 조금 걸어둘 거예요. 브러싱하는 또 빗이 있습니다. 이런 브러쉬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요거 미리 이제 뿌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뿌려 놓은 털인데 이렇게 빗어 주세요. 이렇게 빗어 주시고 드라이로 말려 주세요. 이러면 끝.
부위에 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짝살짝 전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손목 부위 이렇게 맨들맨들한 부분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중성세제 전처리를 하는 것들을 알려드렸죠. 비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조금 쓴다고 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알칼리를 많이 쓰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의 비누를 써주시는 거는 빨리 때를 벗겨내는 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지워져요. 그리고 중성세제가 잘 벗겨내는 때가 있고 또 비누가 잘 벗겨내는 때가 따로 있어요. 빨래 비누하고 중성세제하고 뭐가 다른 거죠? 계면활성제는 음이온, 비이온, 양이온이라는 이온성을 갖습니다. 좀 너무 어렵다. 그쵸, 쉽게 좀 설명해 어렵죠. 주세요, 원장님. 쉽게 설명하면 흙이라는 거는 음이온성을 띠게 돼요. 이게 물에 들어가면 음이온 성질을 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빨래비누의 성질은 100% 음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누는 섬유와 친화력을 갖죠. 네. 흙은 섬유와 친화력을 안 갖습니다. 네. 그러니 물에 들어갔을 때 비누가 먼저 옷 속으로 들어가겠죠. 비누가 음이에요. 흙탕물은 음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자석을 기준으로 해서 음과 음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밀어내죠. 네. 그러니까 더 쉽게 빠져나간다. 이 원리입니다. 중성세제도 전처리로 쓰시고 이렇게 비누도 전처리로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비누 쓰실 때 이런 망에다가 좀 넣으시면은 미끌미끌해서 망에 안 넣으면은 쓰기 불편하잖아요. 거품도 잘 나고 굉장히 좋아요. 비누칠이나 이런 중성세제로 전처리를 한 번씩 해주세요. 선크림이나 화장품이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제거를 하는 방법은 빗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약국 가셔서 요 그리세린 하나 사시고요. 붓습니다. 6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1 중성세제 이것도 한 60ml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당금 소주 있습니다. 소주 그냥 소주도 좋은데 웬만하면 도수 높으면 좋으니까 소주 한 30ml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런 통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예요. 담아주셔서 쉐킷 발라주시고 뜨거운 물까지 부어주시면 지방이기 때문에 금방 화장품 얼룩도 잘 녹습니다. 패딩을 빵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쓰는 요거는 꿀팁인데 글리세린입니다. 이게 한 방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 패딩이 빵빵해지려면 충전재가 너무 마르면 안 돼요. 적절하고 촉촉하고 또 기름진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글리세린은 화장품이나 샴푸 이런 데 보습력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패딩 세탁할 때도 조금 넣어주면은 충전재가 쭉 하고 기름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이게 좋으니까 너무 그냥 콸콸콸 넣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패딩 정말 안 말라요. 딱 요 정도 넣어주고 세탁 세팅은 온도는 30도에서 40도 정도, 오염이 좀 심하면 40도까지 올리는 거 괜찮고요. 한 30도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고 헹굼은 3회, 탈수는 중탈수로 할 겁니다. 시간은 56분. 굉장히 빨리 세탁이 되네요. 무게에 따라서 세탁 시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탈수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탈수가 잘 돼야지 이게 빵빵해지고 나중에 건조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중탈수를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강탈수로 하게 되면은 세탁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무한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탈수를 2번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중탈수로 한번 세탁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탈수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탈수를 강탈수로 한번. 가정용 세탁기는 RPM이 사실은 세지가 않기 때문에 탈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탈수를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2차 탈수도 끝났습니다. 안에 패딩들을 만져봐서 이렇게 꾹 짜보세요. 물이 쭉 짜진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탈수를 좀 더 해야 되고 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탈수기로 탈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탈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건조기 역시 속전속결 딱 필요한 만큼만 잠깐 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찬바람으로 2, 3일 완벽하게 충전재의 물기가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때문에 마지막에 건조기에 송풍 건조로 찬바람으로만 바람을 넣어줘서 패딩을 빵빵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건조기 돌릴 때 노하우가 있나요? 노하우 있습니다. 집에서 건조기 돌리실 때 이런 거 쓰세요. 이거 뭐냐면은 건조볼이에요. 건조볼. 양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습기를 빨아들이거든요. 건조하면은 정전기도 안 나고 되게 좋아요. 천연 양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하실 때 그냥 돌리는 것보다 왜 테니스공 넣고 돌리잖아요. 소리가 막 엄청 막 나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요거 넣고 같이 건조기 돌리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치면서 잘 두드려주면서 건조가 있어요. 이게 세탁소 목걸이 그립감을 주기 위해서 테이프도 감아주고 이게 떼치 이렇게 할 수 있게. 아프다.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얘네들이 세탁을 하고 나면은 패딩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도망가지는 않아요. 네, 다 이 안에 밀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살아났다니까요? 벌써? 뭉쳐있는 애들이 있어요. 안쪽에다 잡아주시고 뒤에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뜯어주시고 계속 치다 보면은 살아날 거다. 자, 이전까지는 패딩 세탁을 할 때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은 전처리를 한번 해준 다음에 세탁기를 돌렸어요. 하지만 흰색 패딩은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윗부분을 전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세탁기 속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세탁기 속에다 넣어줄 때는 이런 지퍼 같은 경우는 잠궈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나 소매가 이렇게 검은색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안으로 쏙쏙 밀어 넣어주셔서 여기서 빠지는 검은 물이 겉감에 묻는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안에다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탁망은 마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보풀을 방지하거나 깨지기 쉬운 부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장점도 있지만 적어도 패딩 세탁에 있어서는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탈수가 잘 안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탈수가 잘 되려면 빨래 무게가 세탁조에 고르게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한번 먹은 물을 잘 내뱉지 않은 패딩의 방풍 소재의 경우 세탁망에 한 번 더 물기를 가둬놓기 때문에 탈수가 잘 되지 않고 무한 회전이 돌아가게 됩니다. 운이 좋아서 기다리다 보면 돌아가겠지 하다가 그 시간 안에 빨래망 안에서 뭐 이염이라든지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패딩에서 이염이 잘 생기는 케이스는 패딩에 물이 잘 빠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색 시보리 같은 곳, 뭐 배색 부위예요. 그곳이 흰색, 배색의 폭이어서 세탁망 속에서 잘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된 채로 탈수의 회전력이 걸려버리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온 염료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염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패딩 세탁에 있어서 세탁망은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저만의 팁, 비누가루를 써줍니다. 비누가루는 이 비누를 가른 거예요. 이렇게 곱게 3스푼 정도. 자, 이 비누가루가 없으시면은 집에 비누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그 감자 깎는 필러 있잖아요. 그걸로 깎아가지고 조금 넣어주시면은 세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 이 비누가루는 세제 투입구에다가 집어넣으시면은 이 안에서 뭉쳐요. 세탁조에다가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탄산소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팅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온도 40도, 탈수는 중탈수, 헹굼은 0회. 네, 이렇게 첫 번째 세탁을 돌릴 때 헹굼을 해주지 않는 게 제 흰색 패딩 세탁의 특급 꿀팁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어떻게 될지. 자, 그럼 세탁을 돌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세탁이 끝났습니다. 뭐 세탁이 잘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중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 흰색 패딩은 세탁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사례가 바로 과세탁이거든요. 과세탁이 뭐냐? 너무 많이 세탁한다는 겁니다. 세제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패딩이 자주 세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럽긴 하지만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 과도하게 비비고 문대는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패딩 겉감의 코팅이 벗겨진다든지 패딩 충전지에 지방, 단백질 같이 좋은 성분까지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세제 원액을 옷감에다가 다 일일이 묻혀놓고 거기에 세탁기에 세제를 또 넣고 세탁을 합니다. 그럼 세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다 패딩의 겉감이든 충전재든 부담이 되게 된다는 거죠.
패딩 세탁의 포인트는 속전속결입니다. 겉감은 깨끗하게 하되 속의 충전재는 물이 많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목욕탕 가시면은 때 밀기 전에 뜨끈하게 몸 불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얘는 40도 온도에서 몸을 불리내기 때문에 약간 손가락에 힘을 주셔가지고 밀면은 누랬던 부분이 밀리죠.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중처리가 끝나셨으면은 물로 한번 겉에 세제 한번 싹 헹궈 주시고요. 세탁기에서 헹굼을 해주시면 됩니다. 헹굼은 4회 중탈수. 이렇게 헹굼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4회 이상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탈수를 해줍니다. 뒤집어서 마른 수건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수건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탈수가 더 잘 돼요. 최강으로 마지막 탈수를 해주세요.